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기까지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나 책을 보시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엔 핵심은 잠재의식, 무의식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니까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그냥 결국에는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입니다. 우주는 에너지가 물결치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창조가 되는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내 현실은 내가 창조한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내가 창조한 거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원리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지금의 현실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앞으로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100% 내가 선택했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있기도 하겠지만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10% 20%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리는 100% 내가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그 10% 20%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을 해부해 봤을 때 이거를 의식 해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했고,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났고,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념에 의해서 감정, 생각, 행동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까지 하는 데는 그냥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꽃을 선물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꽃을 주기 전에? 아, 정말 내 스타일의 여자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되게 설레이는 감정? 막 좋은 감정이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밑에는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는 너무 좋아. 이런 고정관념,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져라. 이 생각과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그 생각과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라는 건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감정을 창조하는 방법을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정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그림에 이물감, 저물감 막 섞여서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좋은 확언, 어떤 좋은 상상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잔뜩 덧칠해져 있는 그림에 또 덧칠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화지 자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갈아엎은 상태에서 원하는 물감, 원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요. 이게 바로 창조가 잘 되는 원리예요. 이렇게 무의식 정화를 한 상태에서 창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막 애써서 덧칠을 하는 거는 잠깐 멈추시고요. 이미 덧칠이 되어 있는 그 그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도화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그래서 의식해부도가 중요해요. 이 의식해부도를 잘 보고 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자주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잘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막 덧칠한 거 말고요. 어떤 생각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 힘들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존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어떤 감정이 자주 올라오세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불안감? 초조함? 슬픔? 분노? 아니면 시기? 질투?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어떤 관념이 있는 거죠. 이 관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은 보통 12살 이전에 만들어져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게 한번 형성이 되면 그 고정관념들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더 씌워지기도 하면서 반복 강화됩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구성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늘 그 관념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해,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주저주저 할 것이고 하기도 전에 걱정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것이고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고생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런 관념이 없다면 그냥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도전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계속 삶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관념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마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것 같이 느껴요. 계속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뭔가를 찾습니다. 네, 이 고정관념에 대한 것은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고정관념이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도 되지 않아요. 학원을 아무리 해봤자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10,000번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이미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념을 바라본다. 생각, 감정, 감정의 뿌리인 고정관념을 바라본다. 두 번째, 관념 밑에 있는 참나를 만난다. 세 번째, 참나와 관념을 분리하고 참나를 키운다. 즉, 참나, 영혼의 선택을 자주 한다. 그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참나, 자아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꿈을 갖고 계속 선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